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3차선 타이틀 큐. 거북이 뉴스 촬영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거북이 이주진 기자가 촬영 거부를 선언한 건데요. 나 못 가. 나 못 가. 한밤중 야산에서 벌어진 이주진 거북이의 돌발 행동. 그날 밤 그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대전 거북이 이주진 기자가 밤새 야산을 누벼야 했던 이유, 바로 멧돼지 때문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 멧돼지를 찾아 나선 사연은 뭔지, 과연 멧돼지와의 만남은 성사됐는지 금주의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destiny. 한평생 기다리고 기다려온 운명을 만났다며 거북이 뉴스에서 꼭 그 사연을 공개하고 싶다고 뉴스 평상을 찾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거북이 초대석에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대덕구 연축동 윗골 마을에 나와 있는 거북이 기자 이주진입니다. 요즘 이 마을에 야생동물이 출몰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멧돼지가 와서 맨날 날마다 와서 쑤셔가지고 노모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심으시면 또 그 이튿날 와서 또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하시지 말라기도 이렇게 아까워서 또 하세요. 이거 지금 이 나무도 네. 멧돼지가 뿌리를 해가지고 고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말라 죽었네. 네. 이렇게 아이고. 멧돼지가 나무 나들 안 해요. 이렇게 뿌리를 아이고야. 타가지고서 아이고. 이건 짐성이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놨다니까요. 이게 다 더덕 심어놓은 걸 이렇게 파헤친 거예요. 심각하네. 모든 게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남는 게 없어서 아이고야. 엉망으로 만들어. 쑥대밭이 됐네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멧돼지 많이 나타나요? 밤에 내려와요. 밤에 고라니도 내려오고. 옥수수 심었다가 싹 고구마도 그리고 싹 훑다가 못 먹었어요. 돼지가 어쨌든 막 한꺼번에 쭉 몰고 내려와요. 그 새끼 막 그 새끼하고 엄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워서 밤에 볼 일도 있잖아요. 네. 보다시피 밤에 나갈 수가 없어. 떨어지는 못해 나가긴 나가도 무서워서. 그럼 뭐 어떡하신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KBS가 뭐하는 KBS냐고. 아유 이렇게 관계를 좀 도와주셔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무슨 돼지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제발 좀 돼지가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여기 온 지 지금 한 13년 됐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돼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참.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래요. 대덕구청.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을 좀 만나보고 왔는데 피해가 좀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아, 요새 저기
수확철이다 보니까 예. 그 멧돼지라든가 고난이 야생동물이 좀 많이 출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예. 작년 같은 데는 179건이 접수됐고 금년 들어서는 157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기동포획단을 예. 2개 반 31명으로 구성돼서 예. 야생동물 출몰 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간에 많이 출몰을 하니까. 저 감독 나 좀 봐요. 왜요? 네. 우리 저 밤에 막 깜깜한 밤에 찍는 그 무슨 카메라나 그 자외 사인 그 카메라 있지? 네, 있어요. 그 우리 저기서 야외 촬영, 야간 야외 촬영 한번 나가보자. 가능할까요? 아니 나가야지. 요즘 현재 상황 이러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진짜. 손도 대답을 못 하네요. 선생님 눈 너무 훤히 보이는데요. 춥고.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타는 안 보이는 거. 아 제일 무서워요. 예, 저는 대덕구 야생동물 기동포획단과 함께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한다는 대덕구 연축동 어둠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가보시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씩씩하게 가시는데요. 주저하지도 않고. 와, 깊다. 얼마나 8시인데 아주 어둠이 칠흑 같다. 아 포획단. 무섭다. 진짜 총이잖아요 저거. 네, 그렇지. 무섭다 너. 물진 않아, 사람은. 굉장히 순해.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대전 KBS 거북이 기자 이주진입니다. 아이고,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주변이 네.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구청,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대원들하고 같이 포획하러 나왔어요. 그럼 주로 무슨 어떤 동물이? 주로 이제 고라니하고 멧돼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포획 대상이 고라니가 주로 많이 잡히고 네. 돼지는 좀 뜸뜸이 잡히고 좀 있습니다. 잡히고. 예. 저도 그리 좀 따라 붙으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쪽이 타시죠. 예. 아 진짜 어둡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난 이거 막 오금이 저래가지고 죽겠네. 그니까. 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예. 이 딱 감으로 딱 잡히는 데가 있어요. 돼지 출몰 지역이 있어요. 있으면 이제 그 근처는 유심히 보는 편이고 그 모든 동물이 물이 필요하고 돼지는 또 물이 있는 골짜기 위쪽에 예. 진흙 목욕을 하는 목욕탕이 예.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뭐 대형 사우나고만요. 그렇죠. 아니 여기 맞는 것 같아. 이게 다니는 길이네. 이게 여기 보면은 다니는 길이. 그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 여기가 이제 올 봄에 고구마를 심었던 자리인데 예. 싹 뺏겼어요. 고구마를 다 먹었어요, 이놈이. 아. 그래서 이제 이 농장주가 조금 억울하셔갖고 예. 또 심었어요, 이걸. 아. 근데 요걸 또 이제 먹으러 온 거야, 아. 이게. 아, 크다. 크다. 이 정도면 얼마나 돼요? 한 200건 이상 추정되죠. 200건? 예, 이게 뒤에 며느리 발톱이고 이게 앞발이에요. 앞발이 주먹이 들어가는 발. 주먹이. 엄청 크네. 이게 큰 거네, 굉장히 그러면. 큰 발이라고 이게. 와. 이게 이제 여기가 네. 흙탕물이 요 흙탕물 상태로. 여기 목욕탕이구나. 여기다 목욕을 하고요. 여기다 비비는 거예요. 흙 보면 여기 묻어 있죠, 나무마다. 이게 비빔목이에요.
흙 묻은 거 여기 목욕하고 그 흙을 이제 저기 나무에 문질러 가지고 여기서 목욕을 하고 여기다 문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흙이 아직 축축하잖아요. 여기는 마르고 여기 비볐는데 아직 이제 비빈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만나도 이거 걱정이에요. 무서워 왠지 총이 마주쳐도. 있잖아, 총하고. 아. 사냥개가 있어. 만나 혹시 나타났나요? 다시. 오, 만나봐. 진짜 돌발사. 판결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림자요. 저기 서 있다. 뭐 왔다 갔다 하죠? 시커멓잖아요. 나무 뒤에. 잘안 보이는데. 아이고. 왜 여기서 끌어오는 거야?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일본에 광고 보고 오는 거 아니겠죠? 아니, 저 리얼하네, 진짜. 아 진짜 저 상황 진짜 리얼. 갑자기 차 세우더니만 두 방을 쐈어요. 말도 마치 전날 내가 괜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내 나이가 70이요, 70. 한밤중에 지금 아주 편한 것 같죠? 어우, 더 춥죠.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밖에 안 보셨잖아. 예. 아니 근데 보통 9시면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졸음이 막 초저녁 잠이 좀 많으실 쏟아지시잖아요 것 같은데. 원래. 예, KBS 9시 뉴스 보다가 자잖아. 아니 그래서 숨소리까지는 그렇지, 괜히 쏘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뭐 잡은 건지 잘못 쏘신 건 아니겠죠? 뭐 설마?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보시면 돼요. 총소리. 그럼 처음 들어봐요 가까이. 잡았어? 아유 또 골짜기까지. 위험해요 위험해. 아니 그 경찰, 급경찰. 와, 75도. 아니 근데 너 혼자 조심해요. 내려가서. 감독님 조심. 흰놈이고요. 고라니. 고라니. 접었네. 고라니도 유해조수죠. 네. 순놈이? 예, 순놈이에요. 아 크다. 예, 고라니 큰 놈이에요. 아유 이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구청 내 현재 소각 장치는 없어가지고 인근 야산에 매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잡으면 또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제가 오늘 좀 도와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예. 아주 큰 도움이 되셨네 우리 이주진 기자께서. 아유. 고라니도 크다. 미끄러우니까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또 미끄러지면 가시 같은 거 찔려요. 근데 이게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는 이제 다 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멧돼지를 찾는 거예요. 크진 않고 한 이거 매복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복에서 못 잡아요. 땅 파고 막 숨어 계시려고 그런 거예요? 벌써 12시가 넘었네. 아우 취침 시간이 훌쩍 지났네 그냥. 뛰어다니셔야 되고. 오. 고라니네. 고라니가 더 많구나. 왜? 멧돼지를 만날 확률이 뭐 출동 횟수로 따지면은 어떻게?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번 이상 출동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확률은 적어요. 확률 10%네 그렇게.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신고가 많다 보니까 그치.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죠. 천천히. 아유, 둘.
이렇게 간 데는 좀 도와주셔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무슨 돼지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지. 그렇지. 아니 나가야지. 아 그래서 다정을 하신 거예요. 그 주민 어머니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 어이구야. 언제까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도대체 젊은 박상수를 내비두고 왜 늙은이를 여기 나가라 그러지? 그렇지. 저기 안 가길 천만다행이다. 단장님 좀 천천히. 단장님 좀 천천히. 올라갈게요, 저희 먼저. 우리 먼저 올라. 조금만 올. 나못 가. 나못 가. 이게. 무서워. 새벽 방전이에요. 아, 고라니 또 잡으셨네. 아 이주진 기자 잡았네. 카메라고 보고 고만. 어디 가세요? 나 못해. 나 못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많이 할 만큼 하셨어요.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거리에도 눈빛이 저렇게 변하면 안 돼. 뭔가 큰 일을 벌이셔. 웃지 마세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 너무 애쓰셨지만 자꾸 웃음이 나네요. 아우 그러니까. 아이고. 다음에 최양락 MC 오거든 이제 나가. 아이고 박선우 너무 고생하셨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70이신데, 70이신데 7시간 한참 주무실 시간에 산을 헤매시고 멧돼지를 찾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 안 갑니다. 저는. 멧돼지 가보시라니까요.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양락 MC가 좀 안 나간다 그러시지만은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아주머니 이야기 듣고는 다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KBS가 뭐하냐고 멧돼지 안 잡고. 농작물 피해 심하지. 진짜 멧돼지는 꼭 잡고 싶은데 뭐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까 보셔서 알지만은 나 진짜 고라니라도 잡은 거. 산이라 하면 나도 이렇게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밤중에 그러니까 막 다리가 풀리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날 조금만 더 할 거. 아니에요 하시면 네, 멧돼지 충분히 하셨어요. 진짜. 멧돼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도 농촌이잖아요. 네. 그렇죠. 얘네들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저희도 한 고구마 농사를 한 1000평을 졌는데 걔네들이 다 먹어가지고 저희는 하나도 못 먹었고 벼도 심어놓으면 와가지고 거기서 또 진흙 목욕을 해요. 그래서 다 엎어뜨려 놓고. 그렇게 벼놓는 네, 그래서 이제 밭으로 뭐 노는 밭에다가 전기 철책을 설치까지 했는데도 얼마나 영악한지 그 철책을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먹더라고요. 무시무시하네. 네. 제가 취재해보는 그 대덕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포획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대전에서만 그 유해동물 나타났다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998건. 거의 1000건. 그러네요. 그 최근 5년간의 피해액이 570억이 나던데요. 농작물 피해액이요? 부여에서 이번에 멧돼지한테 물려가지고 네. 다치다. 그러니까 아직도 병원 입원하고 계시다는데. 좀 그 상황이 어땠어요? 위로 우리께 올랐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어졌는데 그때. 어쨌든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많고 잡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 내가 그 취재 나갔던 대덕구에서도 마침 이제 주민들한테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처 요령을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밤샘하고 그 이튿날 또 그 교육한다는 데도 한번 가봤잖아요.
진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당황하고. 그렇죠. 일단 멧돼지 보면은 눈을 보세요. 등을 돌리시면 안 되고 눈을 보고 서서히 거리를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앞에 어떤 지형이나 건물 같은 이런 걸 갖다 앞에 놓고 이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멧돼지는 직선으로 뛰어오는 성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그냥 당할 수가 있지만 앞에 지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못 떼어놓거든요. 저 멧돼지를 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꼭 연락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규제나 이런 방법을 강구할 거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좀 잡아서 좀 이 포획 틀을 해주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피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를 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뭐 봄에 이걸 뭐 울타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건 솔직히 우리들이 시골에서 살기는 부담이 너무 큰 것 자부담이 같아요. 너무 크다. 예. 예. 지금 저녁마다 와서 포획을 하시는 건 알아요. 총을 예. 싸서. 예. 근데 좀 더 자주 나오셨으면. 자주 나왔으면은. 예. 그랬으면서 개체수를 물론 줄이는 게 최고 급선무인 것 같아요. 예. 야생동물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덕구 연축동에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연축동에서 거북이 뉴스 이주진입니다.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멧돼지가 무슨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갑자기 뭐 나타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딱 만나면 당황하게 되죠. 그쵸. 네, 저도 실제로 한 본 경험이 있는데, 봤어요? 네, 다행히 먼발치에서 봤는데 이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 저도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행동 요령도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해놓고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겠는데 어쨌든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피해 보상액이 있어요. 근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최저 70만 원까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농외 소득이 50% 이상 되면 지원 안 해줘요. 조그마한 텃밭 이렇게 갖고 오는 노인네들 그거 다 망쳐놔면 속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나 이런 걸 치려면은 정부에서 60%, 자부담이 40%예요. 근데 그게 밭에 울타리 조그마한 이런 텃밭 하나 치려고 해도 뭐 100~200만 원 들어가니까 40%라 그래도 부담이죠. 부담이 되니까. 그 설치 비용이 부담도 되지만은 거기다 또 설치 예방 시설을 해놨더라도 다시 또 피해를 또 입으니까 그렇게 뭐 발만 동동 그러고 그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뭐냐면은 멧돼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럼 일일이 멧돼지를 진짜 포획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멧돼지 잡아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방책도 별 다른 소용이 없어서 사후제 대책만 있는 상황인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 거북이 초대석에서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심층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동해의 번쩍, 서해의 번쩍 현장을 누비는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은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멧돼지, 뭐 고라니, 뭐 이런 야생동물과 아주 네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제 옆에 착석해 계시는데요. 이미 착석했어. 예, 직접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소개를. 예, 멧돼지를 연구하고 있는 이성민 연구원입니다. 네. 멧돼지 연구하시기에 너무 훈남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멧돼지가 아니고 무슨 금붕어를 연구하다가 멧돼지 연구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아주 꽃미남이시죠. 아이돌 무슨 스타처럼. 아, 그래서 돼지 연구하는데 힘이 딸려요. 좀 더 덩치 컸으면 좋겠는데. 여러 연구하시는 뭐 연구원님들, 뭐 박사님도 많이 뵀지만 멧돼지를 연구하시는 건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첫째로 멧돼지가 위험하고 크다 보니까 네. 이쪽 분야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하다가 다 포기를 하는 거죠. 많이 딸리시면 저를 저기 보조 연구원 저도요. 저도 가능한데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지금 뭐 하냐면 훈남이라 그러시더만 그러니까 제빵에는 옆으로 좀 가도 될까요? 멧돼지를 연구하겠다는 거야.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썸썸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왜 멧돼지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이 없어서 좀 독특해서 하셨는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멧돼지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멧돼지가 뉴스에 나오고 사람을 공격하고 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이러니까 멧돼지가 해결이 돼야 야생동물이 다 이제 좋은 이미지가 되겠다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멧돼지를 해결하고자 이제 이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남들이 안 했을 때는 뭔가 진짜 힘들고 연구하기가 까다롭고 그랬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단하시네요. 예, 해보니까 남들이 왜 안 했는지 알겠다. 아니 근데 진짜 멧돼지가 옛날부터 그랬나요? 요즘 들어 그렇게 더 극성인데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그런 기록 같은 거 없었나요? 조선시대 때 멧돼지들이 뛰어와서 밭농사를 망치고 그랬다 그런 기록은 없나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다 가난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쓰다 보니까 멧돼지 보기가 엄청 귀했어요. 예. 흔히 막 멧돼지 이제 뭐 쓸개나 이런 게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밀거래 단속하면은 항상 멧돼지가 가장 거래가 많은 그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이제 환경들이 보존되고 산림이 복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 정도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이렇게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동물도 똑같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야생동물도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멧돼지가 특히 좀 사람한테 더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덩치죠. 그렇죠. 덩치가 커서. 네,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실제로 다른 동물들은 한 번에 2-3마리 정도 새끼를 놓는데 멧돼지는 뭐 8마리, 9마리가 낳습니다. 꽤 많이 낳네요. 암컷이 뭐 10마리만 했다 하더라도 이듬해는 80마리, 90마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경쟁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먹이를 찾아야 되고 이러면서 다른 동물보다는 훨씬 인간과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유해 동물, 야생동물의 종류에는 지금 멧돼지, 고라니 또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유해 야생동물 따로 뱀은 아닙니다. 뱀은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냥 주로 이제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동물, 그다음에 뭐 분묘를 훼손하는 동물,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동물.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은 종에 상관없이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는 다 유해 야생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또 일부 동물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야 되는. 그러면 옛날처럼 멧돼지 쓸개가 그렇게 몸에 좋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건 어떨까요? 몸에 좋다더라. 몸에 좋대. 끝내준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잡거나 먹으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멧돼지가 민가에 많이 나타나고 피해를 많이 끼친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제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멧돼지를 꼬랑지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가서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멧돼지가 잘 숨는 건지 그거만. 이게 멧돼지가 원샷 원킬로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은 유해 야생동물이 안 됐죠. 그렇지. 멧돼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덩치가 크면서 경계심이나 이런 지능도 높기 때문에 일단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피해를 끼치는 논이더라도 누가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변했을 때는 일단 경계심을 두고 보거든요. 모든 게 천적이 있잖아요. 쥐는 고양이 앞에 뭐 이렇게 되는데 멧돼지는 천적이 없나요? 원래 멧돼지 천적은 이제 호랑이, 표범, 늑대 이런 동물들인데 동물원에는 그걸 풀어놓을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동물들이 다 자연에서는 이제 멸종이 돼서 실제적으로 멧돼지의 천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농작물 피해 그리고 이제 민가에 아까 그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도 다쳤어요. 밖에 못 돌아다니더라는 거. 민가에 갑자기 나타. 여기가 돼지야? 조심해요. 119.
왜 민가에 그런 분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민가를 좋아하나? 이제 원래는 민가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에 이제 멧돼지는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멧돼지한테 겨울 준비는 살을 찌워서 지방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놔야 돼요. 예. 아니 많이 멧돼지도 먹어놔야죠. 겨울잠 자요? 안 잡니다. 근데 왜? 그런데 겨울에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먹을 건 없는데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쌓아놓는 예, 자기 지방을 두껍게 축적을 한 다음에 지방을 태워서 열 에너지로 하는 거죠. 지금이 한창 많이 먹을 때네요. 예, 지금이 이제 지방을 최고로 두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산의 먹이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키우는 농작물이 더 맛있죠. 더 맛있고 한 번에 가서 쉽게 배부르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보니까 멧돼지한테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여기 가서 빨리 하는 게 또 겨울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그 학습 같은 걸 하나요? 만약에 이제 뭐 어디를 자주 가면 이런 먹을 게 있다라는 거를 걔네들 있는 것 같아요. 학습인지 아니면 본능인지. 몇백 년간 가져온 생존 본능인 거죠. 사람을 보고 경계를 하고 자기 서식지 안에 있는 거는 여기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저쪽에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서 농작물 피해를 당해가지고 여기 이제 옆사분이 나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면은 산을 넘어서 반대편에 가서 또 먹고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요. 발자국을 쫓아서 갔는데 금세 지나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찾겠어. 그렇게 보면은 맨날 왔던 자리에 또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 구멍 파는 거 보니까. 그 자리 왔다가 그 자리에 먹을 게 없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먹습니다. 먹을 게 소진되면 다른 데로 간다. 멧돼지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더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잡식인 것 같아, 잡식. 네, 멧돼지는 완전한 잡식인데 더 좋아하는 건 없나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구마. 그래서 천평을 다 남기셨대요. 고구마, 옥수수. 옥수수. 좀 딱딱한 걸 좋아하시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딱딱한 걸 좋아하시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실 것 같다고. 저런 얼빠진 인간이 있어요. 멧돼지 지금 때려잡아야 아니 근데 고구마는 멧돼지를 이렇게 총칭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맞는 모양이에요. 농작물 중에는 주로 먹는 게 이제 고구마, 옥수수는 1순위.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복숭아, 사과, 네, 이런 것도 먹고.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난 멧돼지 식성이구만. 배추 뿌리 비슷하네. 노려볼 거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걔네들은 이 수명 몇 년 살아요? 멧돼지 보통? 멧돼지 보통 이제 동물원에서 키우면은 10년이 넘어가요. 네, 그 엄청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중에서는 장수하는 동물인데. 장수야, 우리 거북이 못 따라가지. 이런 건 안 되는데. 야생동물 이제 전국에서 매년 한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가 포획이 됩니다. 매년. 인간에 의한 포획으로 제명을 다 못 사는 멧돼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통 살면 한 10년 정도? 자기 명대로 살면 10년이 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 6년이 거의 오래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어딘가 산속 깊은 곳에 20년짜리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묵은 멧돼지. 그리고 또 올바른 사고방식, 또 착한 멧돼지도 있을 야, 자꾸 피해 주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먹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자. 그런 멧돼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쑥하고 마늘 먹는 멧돼지도 있겠죠. 아니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사람한테까지 해를 끼친다는 거잖아요. 뭐 작물도 작물이지만. 아니 근데 그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고 원래 이제 그런 동물인가요? 아니요, 애초에는 멧돼지는 이제 호랑이나 표범한테 먹이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은 도망가는 게 성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덩치가 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산에서 만났으면 10중 8구 도망갑니다. 멧돼지가 먼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뭐 아까 공격하는 아까 저 뭐예요, 구청 공무원이 뭐 눈을 뭐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래 계속. 뭐 저희 그러는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눈 마주쳤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눈 마주치는 게 맞나요? 눈이 이제 서로 마주치면 이제 멧돼지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한 힘이 상대, 세다. 약한 상대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뒤돌아 가겠지만은 멧돼지가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은 떼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눈 마주치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몸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나요? 크게? 일단은
약간 이제 침 뱉고 이게 불약 있어 이렇게. 아니 무섭게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다리라도 떨고.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들이받는데 안 되는데. 불편한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아, 저희 동네 한 어르신은 진짜로 체격이 좀 왜소한 분이셨는데요. 마주쳤는데 진짜 달려들더래요. 나무 위로 도망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나무를 잘 따셨는데? 나무는 안 올라와요? 못 올라오니까. 못 좀, 올라오고 예. 멧돼지 어떻게 올라와요? 일단 산에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하지 않으면 거의 뭐 멧돼지가 먼저 도망을 가고요. 문제는 이제 도심에 출몰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예, 그렇지. 예, 도심에 출몰했을 때는 멧돼지가 이미 공황 상태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다 막 불은 버뜩버뜩 다 적으로 보이고 이 상대를 들이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는 테러를 확보해 주는 거죠. 오히려 도망가게끔. 나는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네 알아 도망가라.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예. 궁지에 몰지 않게 양옆으로 우선 몸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피하고. 그럼 도망갈 때 있잖아요. 얘가 직진성이 있잖아요. 멧돼지가. 그럼 도망갈 때 이거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건 어때요? 직진하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꾸불꾸불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은 지그재그로 할 때 그대로 아, 들이받아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가운데 왔을 때 딱 혼자만 어지럽다 마는 거죠 뭐. 일단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게 대치하지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좌우로 피해서 멧돼지랑 대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멧돼지 잠은 얘네들 밤에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잠도 잘 거 아니에요? 어디 서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멧돼지의 서식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구리라든가.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야산에도 충분히 잠을 잡니다. 심신 산골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 심신산골에도 있는데 그렇죠. 야산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걔는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거기서 뭐 자고 이렇게 해요? 뭐 생활하고 그래요? 아니면 이동을 해요? 자기가 먹을 곳 있는 곳에서만 잠깐 머무르고 뭐 먹을 곳이 이제 다 먹었거나 유목민이네. 뭐, 예. 멧돼지가 이제 총 이동하는 총 행동권이 있습니다. 총 서식지가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예요. 신기하다. 대부분은 한 이제 10제곱킬로미터 요 안에서 머무릅니다. 예, 요 안에서 머무르는데 자기한테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안전한 곳을 찾아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멧돼지의 생태 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참 재밌어요. 예. 연구하시다가 보면 와 이런저런 일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 남을 만한 일들 뭐 없으셨어요? 많죠. 많은데 이제 저희 시골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계속 위치가 마을 회관에서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가서 또 마을 회관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해가지고 가니까 마을 회관 뒤에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키우시나? 감을 잡았죠. 이게 해서 이렇게 사라졌구나. 드신 거예요? 죽었구나. 잡아서 드셨어. 연구용인데. 그래서 이제 드시고 이게 불안하니까 땅 속에 묻어놨다고. 이 먹거리를.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제 목걸이만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에피소드다. 목걸이만 남았어. 흔적은 반드시 남네요. 이제 그것도 있고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연구를 하는데 멧돼지 길을 이제 제가 추적한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추적한 개체에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따라가 봐야 돼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 오후쯤 됐나 이렇게 계속 이제 길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연병장에 제가 딱 떨어진 거예요. 군부대 연병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시 백을 해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출동했더라고요. 거동이 수상한 자로 보고가 들어가지고 군부대 침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네. 일단요.
의심스러우니까 저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소지품을 깠는데 이제 멧돼지 추적하는 이 안테나, 안테나 도청 장치 같은 그런 무전기가 나오고 감점이야. 완전 경력 없네. GPS 추적하는 위성 나오고 이렇게 그기로 이제 침투하는 경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믿겠다. 그러네요.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학생증하고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학적 조회하고 뭐 신원 조회 다 해가지고 풀려놨던 그 연구를 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야, 잊지 진짜 못할 에피소드다. 일들이네요. 이번에 그 취재하면서 동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없던 개를 사다가 묶고 놨어요. 그럼 개를 묶고 놓으면 멧돼지가 안 오나요? 개를 무서워하나? 개가 멧돼지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묶어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멧돼지가 개가 묶여 있는 범위를 알아요. 짚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확실히 내보다 IQ는 높네. 조금은 갑니다.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없던 개가 있지 이렇게 해서 경계심은 가지지만은 2, 3일 지켜보면은 얘는 이제 별거 알고 있네. 이빨 빠진 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작물 피해 난 데 가보면은 논 양쪽에 개를 묶어놨어요. 똑똑한. 근데 멧돼지가 가운데로 다녔습니다. 묶여 있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 포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빵빵 소리 나는 거. 포공기 설치하면 이게 총소리인 줄 알고서는 이게 안 오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나요? 포공기도 일주일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거기도 익숙해져 이제 걔네가. 네, 점점 익숙해지면은 점점 먹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포공기 주변만 안 가고 나머지는 피해가 다 생깁니다. 이러면은 진짜 방법이 며칠 또 다른 건 뭐 없나? 그러면은 그 고구마 있잖아요. 그렇게 옥수수라든가 걔네들이 뭐 좋아하는 그 고구마라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쥐약 같은 거. 쥐약 넣어서 독살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때요? 독약을 쓰는 거는 멧돼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거예요. 너구리도 죽을 수 있고 멸종위기종이 죽을 수도 있고 멧돼지만 저희가 타겟해서 사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멧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사전에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논 주변에 이제 전기 펜스라고 하죠. 전기 철책을 쳐서 멧돼지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효율적인데 이제 펜스는 쳐서 사람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잡는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총으로 쏴서 잡는 방법도 있고 포획트를 써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동네 주민들 보니까 저 구청에서 포획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틀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주민 부담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포획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아무나 신고만 하면 놓을 수 있나? 그러니까 포획 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멧돼지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간과 만나서 피해도 있고 뭐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심각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요? 미국, 유럽 이쪽에서도 멧돼지 때문에 정부가 나설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도. 그럼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요. 자기들이 엽장을 개설합니다. 내 땅에 와서 사냥을 하시오 해서. 입염료라 그러죠. 그 수렵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농작물 피해 보상을 대신하는 거죠. 그 입장료. 입장료로 농작물 피해 보상.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외국에도 기본적인 개념은 멧돼지가 피해가 없을 때까지 개체수 조절을 하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멧돼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면은 일본도 정부 정책은 피해가 없을 때까지 개체수 조절을 하라. 이게 기본 정책 방향이고 대신에 포획틀이라든지 아니면 엽사라든지 정부가 고용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엽사는
자기한테 피해가 있지 않더라도 그 자기가 담당한 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은 가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본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뭐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하시나요? 뭐 일본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엽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으로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그렇죠. 부족하니까 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멧돼지가 기본적으로 번식하는 번식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번식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포획이 그 번식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점점 더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멧돼지를 몇 마리 잡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성공해서 3년 안에 멧돼지를 효율적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2년만 방치하면 또 원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엽사를 어떻게 고용하고 몇 명을 고용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몇 마리를 잡아낼 건지 이런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도 없고 그런 중간에 연결 단계도 없고 모든 게 지금 맞물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중앙 정부에서 나서는 게 맞고요. 중앙 정부에서 효과적인 플랜을 짠 다음 지자체에서 이관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다시 엽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다시 플랜을 짜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돌아가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연구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그렇죠.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충돌을 방지하는 게 제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향후는 이런 야생동물이 더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 항상 자연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동물이고 자연과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해야 되는 길을 가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 덕분에 멧돼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꼭 만나고 싶은 우리 지역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뭐 예상된다는 걱정스러운 뭐 뉴스가 나오던데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건강을 유의하기 위해서는 또 끼니 또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되는 거 필요하겠죠. 그렇죠. 고구마, 뭐 옥수수, 뭐 좋은 거 많이. 멧돼지 식사. 그거 멧돼지가 좋아하는 지방. 그리고 저희 거북이 뉴스가 또 훈훈한 소식 매주 들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신나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